안녕하세요. 김민희 검사입니다. 어떻게든 조금 더 돈을 마련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 마음,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여러분을 법원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분통 터지는 순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기를 위해 희생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이 되면 채권자는 내가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는 일부 변제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채권자의 심정을 안다면 채무자가 신청 직전까지 대출을 받아서 낭비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의를 고려해서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반드시 체크합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발생한 채무가 바로 최근 대출인데요. 이 기간 안에 받은 모든 대출, 은행이든 카드사든 그 사용처를 법원은 꼼꼼히 살펴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지출 내역에 대한 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낭비성 채무는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높게 내라는 보정 권고를 내리시죠. 이것처럼 철저한 체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근 대출을 받은 경우에 그 사용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나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에 쓰시는 건 괜찮은데 다만 좀 팁을 드리자면 생활비라 하더라도 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생활비만 인정이 됩니다. 1인 최저생계비가 2024년 기준 133만 얼마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지출된 돈, 이것도 문제 삼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직 문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많이 알고 계셔서 소득이 많이 내면 변제금 많이 낸다. 이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직 후에 개인회생을 노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최근 취업자에 대해서 법원이 많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취업자의 경우에 그 급여 받기 전이라도 신청 가능한 거 아시죠? 자꾸 어디서 안 된다고 소리를 들으셨는지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제가 위에 영상 띄워드릴 건데 거기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이 이직하시는 분들 주 목적이 변제금을 낮추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이직을 하시는 것이라서 소득이 확 낮아졌다면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왜 이직했는지. 특히나 젊은 사람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는다고 하면 왜 그곳을 다니는지 매우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더 의심스러우니까 물어보는 게 많아져요. 과거의 소득이 어땠는지,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낸 건 아닌지, 실제로 다니는 회사인지, 근무하는 곳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요청을 하시는데 막 취직했으면 아무래도 그 소득 자료가 없을 수 있잖아요. 재직증명서만 덜렁 냈다면 몇 달 뒤에 급여통장 입금 내역도 내라고 하시고요. 또 사업주도 확인하시고 위장 취업은 아닌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진 요청 그것도 하시고요. 그래서 막 취직하신 분들은요. 법원에서 보정 권고 나왔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법원에서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하실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재산 은닉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이 변제해야 된다. 이것도 다들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신청 직전에 부동산이나 차의 명의를 바꾸거나 팔아버리면 정말 내 재산이 아닌 게 될까? 이건 좀 놓치시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요. 신청 전 재산 처분 이것도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큰 규모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법원마다 그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최근 3년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최근 5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가장 이혼도 문제입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전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혼이 아니고 실제로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 직전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넘긴 분들은 법원의 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 편파 변제 문제가 있습니다. 변제할 돈이 생겼으면 채권자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에게만, 내 가족들에게만 변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율을 해줘야 되는 법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지인에게 변제한 돈, 청산 가치로 넣어서 변제금 올리라고 하게 됩니다. 네, 앞에서 다룬 주제 중에 직장 이직 문제는 보정 과정에서 조금 소명할 것이 많고 설명한 것이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대출의 문제나 은닉재산, 편파변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무사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더 고려해서 종국적으로 그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하고 왜 이렇게까지 서류를 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를 희생시켜서 채무자를 도와주는 제도인 만큼 법원의 의심을 사더라도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따라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